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교육 시리즈 11번째로요. 지난번 교육방법론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제가 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1996년도에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기독교 교육 논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그때 당시에 그 신학대학 교수들,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논문을 내서 낸 책입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 논문을 냈는데요. 그 논문 제목이 한국 교회의 교육 방법론 개혁에 대한 소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썼어요. 상당히 긴 분량으로 냈는데 그 내용은 한국 교회의 교육 방법론이 이제 다양화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 논문을 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언급했듯이 그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 방법론이 아직도 암기, 강의, 시험 이런 주입식 교육 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그게 신앙과 행위를 분리시키고 암과 삶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커지고 발은 작아지는 그런 교육 결과를 빚게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드가 데일의 경험의 원추라고 하는 교육 효과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에드가 데일처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분 중에 윌리엄 그레서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 효과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읽는 거 있잖아요. 책을 읽는 거. 그거는 한 10% 정도의 이제 그 기억을 하게 되고 학습 기억을 하게 되고 10% 정도 결과를 남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것은 20% 정도 학습이 기억이 되고 그런 효과를 준다 그러고 보는 것은 30% 학습 기억이 되고 효과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 이거 시청각이잖아요. 이거는 50% 효과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70% 학습 기억이 되고 효과를 준다 그러고요. 이분이 학습 효과, 교육 방법의 그 효과 중에 제일 95%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학생이 직접 가르치는 거. 그것이 바로 그 교육 효과가 95%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교육의 내용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자기가 한번 직접 가르쳐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기가 준비를 해서 타인을 가르칠 때는 다른 교육 방법론들은 외부에서 나에게 정보가 들어오지만 그렇지만 타인을 가르치기는 자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발제라든가 연구 조사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자, 오늘의 공과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형 제도의 그 사형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뭐 어린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각국의 사형 제도 또 사형시키는 그 틀 같은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발제를 시켜보면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타인 가르치기가 굉장히 교육 효과가 크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읽는 것 뭐 이런 것은 말이에요. 24시간 안에 모든 학습이 한 70%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게 기억이 남지 않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한 10% 정도 남을까 말까 하다. 그래서 그게 참 그 학습이 몸에 배고, 저는 이것을 이해적인 기억이라 그러는데 그 이해적인 기억까지 가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교육 방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그 교육 철학자 중에 제롬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The Process of Education이라 교육의 과정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교육의 두 요소를 구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의 구조와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Structure of Education, 그 다음 Process of Education. 교육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교육시킬 내용이죠. 무슨 커리큘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 교육의 과정은 뭐냐? 그 교수학습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하고 이런 그 교육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거는 이 두 가지가 별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교육의 구조는 교육 방법에 영향을 주고, 또 교육 방법과 그 과정은 교육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 다룰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샬 맥루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샬 맥루한이 한 유명한 혁명적 선언이 뭐냐면 The media is the message라고 하는 건데, 미디어가 뭐냐면 매개입니다. 어떤 거를 전달하는 매개를 미디어라 그래요. 뭐 컴퓨터, TV, 라디오, 무슨 책, 이런 모든 것은 미디어죠. 매개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인데, 그럼 맥루한이 미디어 is 메시지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미디어, 이 매개를, 좋은 매개를 잘 사용을 하면 그게 이 메시지, 안 좋은 메시지라도 그걸 잘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허한 메시지라도 매개를 잘 꾸미면, 좋은 매개를 쓰면 그게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에 있어서 매개가 중요하고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마르사 레이폴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좀 독특한 분류법을 했는데, 이분은 교육 방법을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암을 아는 거 있죠. 아는 것을 증진시키는 교육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깨달음을 증진시키는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방법은 행함을 증진시키는 교육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교육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이 아는 것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뭐 교육 방법 중에 지금까지 써왔던 것 중에 뭐 강의라든가, 그죠? 예, 세미나를 한다든가, 무슨 심포지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어떤 아는 것, 지식을 증진시키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깨달음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학생들이 다 모여서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다 말하고 적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거기서 가장 베스트, 제일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깨달음을 주는 교육 방법론이고요. 이분이 제시한 것 중에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룹 다이나믹스, 인간관계론에서 나오는 건데, 저도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이것을 한번 가르쳐보고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룹 다이나믹스 중에 우주선이 우주에서 난파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중요한 물품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건데, 그게 개인이 하게 돼 있고 또 집단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항상 집단이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뭐 어떤 문제를 한 사람이 해결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문제 해결 능력이 크구나를 를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룹 다이나믹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깨달음을 증진시키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깨달음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명상이라 그럴까요? 렉치오 디비나라는 영성 교육 방법이 있거든요. 성서를 읽으면서 명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잘 깨닫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어려운 구절이 많거든요. 그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그런 구절 참 어려워요. 쉽게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 그걸 놓고 골똘히 명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하고 있는 종교가 불교 중에 선불교, 참선이 있지 않습니까? 참선을 하는 스님들은 어떤 화두를 받아서 이제 공안이라 그러는데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드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구절이 있다면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말이죠. 한적한 숲에 가서 무릎 꿇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게 깨달음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자, 성경에는 그런 어려운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렉치오 디비나 명상 구절을 놓고 명상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것을 실천한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책을 하나 소개하면, 이게 가도아키 가키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선과 성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분은 말이에요. 선불교 스님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어려운 구절들을 그 선불교 스님일 때 그 화두를 그렇게 알려고 집중해서 명상하며 수행한 것처럼 성경 구절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방법과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증진시키는 교육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르사 레이폴트가 얘기한 것이 행함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어떻게 증진이 될까요? 이거는 의지에 관한 문제고 습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머리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몸은 말을 안 듣죠. 몸은 습관화가 이렇게 되고 의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행함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몸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것은 훈련이죠. 훈련. 반복 훈련.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방법들이 시뮬레이션이죠. 이 모의 실습 같은 거.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뭐 현장 조사를 해서 무슨 견학을 한다든가, 또 뭐 직접 가서 체험을 해서 반복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거를 습관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행함을 증진시키는 교육 방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교육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마던 시대에서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가 됐고, 이제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도 이제 넘어서 요새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학습을 지배하고 교육 방법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요새는 인공지능이 막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네? 무슨 뭐 시험도 내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교육방법론, 기독교 교육방법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인간이 비인간에 되는 이러한 시대에 교육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두 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드웨인 휴브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독교 교육 학자인데, 이분이 그 Spirituality and Knowledge라고 하는 영성과 암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서 지금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제 완전히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기독교 교육 방법론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이 돼야 된다. 여러분, 상상력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이제 좌뇌와 우뇌가 있다고 그러죠. 이 좌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것이 좌뇌고요. 그 다음에 우뇌는 이거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이고 상상력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우뇌라 그래요. 공간적인 그것을 주는 것이 우뇌다. 그래서 근간에는 이 지금까지 좌뇌를 교육시킨 걸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뇌를 많이 이 감성적인 이 상상력을 주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리고 좌뇌와 우뇌가 통합하는 전인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 드웨인 휴브너가 얘기한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갈수록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의 관계가, 그리고 막 소외되죠. 홀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은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는 다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 방법은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체적인 그러한 교육 방법이 돼야 된다. 드웨인 휴브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 뭐냐? 이거 참 이제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잖아요. 빨리빨리. 이럴수록 기다림의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휴브노 얘기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기다림의 방법 중에 기도와 명상입니다. 이거는 파코 팔모도 그렇게 얘기했죠. 교육은 기도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기다림으로서의 기도와 명상 교육 방법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교육 방법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방향성을 제시한 분이 레오나르드 스위트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4개의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익스프리언셜, 경험적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파티시퍼터리, 참여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 상호적이고, 네 번째는 커뮤널, 공동체적이다. 이 레너드 스위트가 1999년에 소울 쓰나미라고 하는 책을 내놓는데 거기서 이 4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2000년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던 필그림스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이 3번째 인터랙티브의 I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지 드리븐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드리븐, 이미지 집중적이다. 그리고 4번째 커뮤널에 또 하나를 더 첨가하는데 그게 커넥티드,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연결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4가지를 앞으로의 그 교회 모델, 또 교육 방법의 모델, 교수학습의 모델도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경험적이고 익스프리엔셜, 둘째는 참여적이고 파티시페이션, 세 번째는 이미지 드리븐, 이미지 집중적이고 인터랙티브, 상호적이다. 네 번째는 커넥티드, 연결적이고, 그리고 커뮤널, 공동체적이다. 이제 그런 앞으로의 교회 모델도 그렇게 돼야 되고, 교육 방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보면 첫째는 경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교사교육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교육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참 중요해요. 그 넬슨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넬슨은 신앙은 경험의 잔여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드위가 학습의 과정을 경험의 재구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을 어떤 것을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이 A면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A 다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시 경험하면 그것은 A2 다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 지식을 얻는 일이다. 그게 존 드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그 교수학습에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경험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천이죠. 프락시스라고 하는 거. 이 실천, 프락시스. 그래서 이 토마스 그룸이 자기의 교육 방법을 쉐어드 프락시스, 실천을 이게 나누는
그러한 그 교육 방법을 토마스 그룹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얘기한 교육학자 중에 지난번에 얘기한 파울로 프레이리가 있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기존의 이 주입식 교육 방식을 뭐라 그랬죠? 은행식 저장 교육. 파일처럼 이렇게 쌓이는 그러한 저장 교육이라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문제 제기식 교육과 그리고 프락시스 실천 교육이에요. 여러분, 프락시스 실천이라는 게 뭐예요? 이론은 실천 다음에 반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락시스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면 활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프락시스예요.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프락시스는 액티비티가 있다 이겁니다. 액티비티. 그래서 여러분 분반 공부할 때, 공과 교육을 할 때 그냥 그 머리로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가르치면서 어떤 액티비티를 시켜야 돼요. 뭐 놀이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액티비티. 그게 이제 프락시스죠. 그래서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그런 액션 리플렉션, 이 액션을 하고 그걸 반성함으로써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방식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험의 공유를 중요시하는 경험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레오나르도 스위트가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대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참여적이다. participation. 참여다. 여러분, 기존의 강의식은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죠? 그리고 뭐 그냥 뭐 앉아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팔모가 이거를 객관주의의 공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분리, 교수학습 과정이 분리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참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이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방법 중에 토론식이 있잖아요. 그 토론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기가 답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참 어려운 점이, 토론을 해서 말을 하라 그러면 침묵을 해요. 그만큼 이 강의식 교육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참여적인 교육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형, 개방형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교육 방법 중에 스토리텔링, 이야기 들려주기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하면 학생들의 참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들려주기에서 이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참된 교육이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라 그럴 때 그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그 안에는 사람과 인물, 배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듣는 사람이 그것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 흥미로운 것은 그 넬슨이라고 하는 C.E. 넬슨이라는 분이 그 Where Faith Begin,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건 자체가 교육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아주 교육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건에 대해서 7가지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은 굉장히 교육적이고요.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중립적인 지식은 그건 별로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또 사건은 홀로가 아니고 사회적이고, 또 사건에는
갈등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갈등에는 그 이야기에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갈등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사건은 교육적이고, 사건은 의미가 있고, 사건은 구체적이고, 사건은 사회적이고, 사건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사건에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을 때 학생들이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레오나르드 스위트가 얘기한 교육의 방향, 교회의 방향이 뭐냐면 이미지 드리븐과 그리고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상호성입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교육시킬 때 이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이 시각적인 것으로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데를 신학교 다닐 때 한 4, 5년 가서 거기 떼제 공동체 수도원 예배를 매주 참석한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기도회를 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의 그 그림,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 성상을 앞에 놓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이거 아이콘이라 그러죠, 우리가. 중세기에 이제 그거에 논쟁이 있었는데, 아이코놀로지, 그 성상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상징입니다. 그죠? 상징.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 성상이라고 하는 게,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는 신비롭지만, 그게 이제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이미지는 또 우리에게 상상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이미지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보는 대상으로 하여금 의미가 있게 만들죠. 그걸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드리븐이라고 하는 교육이. 아까 두에인 휴브너가 이제 앞으로는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 교육이 돼야 된다 얘기했듯이 이 레오나르드 스위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이미지가 중요하고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인터랙티브는 뭐예요? 상호성입니다. 예. 교육은 만남이며 대화예요. 네. 커뮤니케이션이고, 일방적인 교육은 이제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상호성이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공동체적이고 커넥션, 연결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암이라고 하는 거, 모든 지식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연결된 지식, 모든 암은 다 연결되어 있다. 학문도 우리가 인터디시플리너리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학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그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면서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슈퍼 커넥션, 초연결성. 또 하나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성.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초연결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교육 방식은 다 그렇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교육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뮤널, 공동체적이다.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회가 이제 이런 이제 발달되면서 전부 개인과 개인이 분리되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데, 이제 교육 방법이 이것을 좀 하나와 일치를 시키는 이제 가족과 같은 어떤 공통적인 그러한 일체의식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법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것을 얘기한 분이 이제 존 웨스터호프란 분인데, 이분은 따로 공동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할 거고요. 요 지금 가도학기 각기지의 선과 성서는 성서 연구 방법론을 이제 제가 한 5-6번에 걸쳐서 할 때 요 분을 따로 독립해서 한 주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